안녕하세요. 바둑 레시피의 정다원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방 돌과 내 돌이 부딪히면서 서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죠. 오늘 배울 레시피는 약한 돌에 붙여주지 마라인데요. 약했던 돌이 붙여줌으로써 돌들이 놓여지고 그러면서 다시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돌에 붙여두면 오히려 돌들이 놓이면서 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적군을 도와주는 행위를 이적행위라고 하죠. 바둑에서도 약한 돌에 붙여두게 되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 백이 이쪽으로 날일자 걸침을 한 모양인데요. 여기서 흑은 공격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이쪽으로 협공을 해갈까요? 그것은 이렇게 3-3으로 두게 되면 또 연결해야 되죠. 그때 이런 식으로 날일자만 두게 되더라도 A의 흑돌이 최면이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A의 흑돌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거죠. 지금 이렇게 협공하는 것은 너무 중복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예전에 붙이면 젖혀라라는 레시피에서 붙임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장 노골적인 수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붙임을 사용해서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도 백은 이렇게 젖히겠죠. 늘어두면 나오고요. 막으면 백은 간단히 호구만 치더라도 백은 중앙에 날일자 하는 수와 변으로 날일자 하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공격이 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렇게 어깨 짚는 수까지 있고요. 이렇게 두면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하죠. 그렇다고 흑이 이쪽을 지키는 건 아까 모양과 마찬가지로 A의 돌이 최대한 효율성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복이고요. 그렇다면 붙이는 수 역시 좋은 공격 수단은 아니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돌에 붙여주지 말아라는 격언을 사용할 텐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차렷을 해두는 것이 아주 좋은 수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변으로 벌려나갈 텐데요. 계속 이선에 날일자를 해서 근거를 빼앗으면 되는 거죠. 백이 뛰면 계속 씌워서 어떤가요? 가장 노골적인 공격 방법인 붙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죠. 이렇게 상대방 돌이 약할 때는 붙임이 아니라 다른 공격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 돌과 내 돌이 놓여지게 되면서 오히려 약했던 돌들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아시겠죠? 약한 돌은 붙여주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모양을 통해서 약한 돌에 붙여주는 건 이적행위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그러면 다른 모양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이 A로 침투해온 장면인데요. 흙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흙은 조금 혼을 내주고 싶은 모양이죠. 여기서 흙은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붙임을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위로 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백도 젖혀가고 흙이 는다면 역시 이렇게 흙을 치면 아까와 비슷한 모양이죠. 뒤쪽에 나를자와 중앙으로 나를자가 맞보기가 돼서 이건 역시 실패입니다. 또한 이쪽에 나와서 끊는 맛도 남아있고요. 이건 역시 안 되고요. 여기서 붙이고 젖혔을 때 위쪽으로 늘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건 역시 백이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가가고 여기서 백에게 묘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입니다. 흙이 아무 생각 없이 막았다가는 백이 이쪽을 막아서 이것은 나와도 맞기 때문에 흙 세 점이 다 잡혔죠. 이건 오히려 백이 흙의 안방을 차지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흙도 이쪽을 잡아둬야 하는데 그렇다면 귀를 젖혀서 이건 역시 귀가 다 파괴된 모습이죠. 이것은 흙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그냥 지켜두자니 역시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가기만 해도 이것은 탁계가 충분한 모습이죠. 아까 봤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붙여서 공격하는 것이 백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붙임도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는 위쪽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늘모로 공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백도 그냥 나가는 것은 흙이 젖히고 2단을 젖혀서 왠지 답답한 모양이죠. 백도 이렇게 한 칸을 띄워두는 정도인데요. 그때 붙이고 백도 한 칸을 띄고요. 흙은 손을 뺄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모양과 마찬가지로 지금 모양도요. 붙여서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조금 여유롭게 공격을 했는데요. 붙임이 노골적인 공격 수단이지만 지금 모양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가 되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상대방 돌이 약할 때에는 오히려 붙이는 수가 상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이제는 아셨죠? 약한 돌에 붙여두면 상대에게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돌에 약할 때에는 어떤 공격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변의 102점이 엷은 형태입니다. 약한 돌에 속하죠.
흑의 공격 수단으로는 A, B, 그리고 C 등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흑이 강하니까 강하게 밀어붙여 볼까요? A부터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였으니까 백도 젖혀야겠죠? 그렇다면 흑도 늘겠고요. 백은 하나 교환을 한 후에 밀어두고 가만히 한 칸을 띄워둡니다. 네, 지금 모양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백은 굉장히 탄력이 생긴 모습이죠. 흑도 호구 자리를 둬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띄어서 둔다면 이것은 백이 살은 형태입니다. A 역시 괜히 약한 돌에 붙여줘서 오히려 탄력을 준 모양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B로 붙여볼까요?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젖혀놓고 하나 밀고 한 칸을 띱니다. 흑은 역시 씌워가야 하는데요. 이것도 선수로 듣고 있고 이렇게 호구만 쳐도 지금 기분이 나쁘죠? 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다면 끊고 끊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쳐놓고 있게 되면 오히려 흑 넉점이 다 잡혔죠. 이것은 흑망입니다. 어찌됐든 A와 B 모두 약한 돌에 붙여주어 이적 행위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공격 수단을 써야 할까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C로 모자를 씌우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한 칸을 띄워둬야 하는데 여기서도 붙이거나 하지 말고요. 가만히 다시 한번 모자를 씌웁니다. 흑은 이 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강요함으로써 계속 악수를 두게 하는 거죠. 붙이면 계속 젖혀서 늘어둬도 그냥 꾹 있기만 하더라도 백은 계속 사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미 흑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이것만 하더라도 흑은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백이 이렇게 가르고 나오는 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나 밀어놓고 들여다보면 백돌이 끊겼죠. 지금은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백이 엷은 상황에서 붙이는 수보다는 여유있게 모자를 씌움으로써 상대방에게 삶을 강요하고 그리고 계속 속수를 두게 한 다음에 오히려 바깥에 외세를 얻는 모습을 보셨죠? 이렇게 약한 돌에는 붙임보다는 모자 씌움을 이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약한 돌에 붙여주는 수는 언제나 안 좋은 공격 수단일까요? 아닙니다. 약한 돌에 붙여주는 수가 오히려 좋은 공격 수단이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떨 때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A로 흑진영의 백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일단 아까 배웠던 격언대로라면 붙이는 수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차렷을 해볼까요?
붙이지 않고 차렷을 한다면 백은 이렇게 중앙으로 뛰어나가겠죠. 계속해서 이쪽을 키우는 수는 오히려 이렇게 막히거나 백이 이쪽으로 두어간다면 귀에 있는 흑돌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흑도 같이 한 칸 뛰어서 나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도 뛰어서 백이 이쪽에 날을 짜는 수와 이쪽을 지켜서 이곳에 약점을 노리는 수가 남아있죠. 그렇다면 차렷은 그렇게 강력한 공격 수단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한 돌에 붙여주지 말아라는 격언은 잠시 잊어두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위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백은 누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흑도 연결하고 백도 붙여갑니다. 이을 때 연결하면 백도 이선으로 이렇게 둬서 살아두어야 하는데 이미 흙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계속 이런 식으로 넓혀간다면 흙집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끼우는 수는 어떨까요? 이건 역시 그냥 막아주기만 해도 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쪽을 막으면 어차피 백은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뚫고 나오더라도 끊어두면 되기 때문이죠. 백이 이곳에 둔 것이 자충이 돼서 백이 끊어도 나오면 그만이죠. 네, 이건 역시 백이 좋은 형태가 안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흙이 약한 돌에 붙여주었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삼선으로 몰아내면서 바깥에 세력을 얻었죠. 상대방이 돌이 약할 때, 그때도 붙여주는 수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약한 돌에 붙여주지 말아라는 격언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아까 봤듯이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눌러서 자신이 바깥쪽에 세력을 쌓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것 이외에도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네, 지금 백이 나를자로 걸쳐온 장면인데요. 보통이라면 흙이 A로 두는 게 정수겠죠. 하지만 지금은 나를자로 두고 한 칸으로 벌려간다면 너무 안정이 쉽게 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 돌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요. 비로 붙이는 수도 활용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젖혀두고 늘어두게 되면 흙은 약점 때문에 이곳을 지켜야 하는데 계속 변쪽으로 나를자로 가게 되면 백이 또 너무 안정이 쉽게 된 모습이죠. 이건 역시 안 되고요. 그럼 한번 C로 붙여볼까요? B로 늘어둬야 되는데 한 칸을 띄고요. 백도
속도로 한 칸 뛰는 정도인데 달아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아직 백돌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흑이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약한 돌에 붙여두었는데 백돌이 강해지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지금 변에 있는 흑 한 점 때문인데요. 백이 벌려야 하는 곳에 흑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자기 돌이 도와줄 때는 약한 돌에도 붙여둬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약한 돌에 붙여주지 마라. 이 격언도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걸요. 네, 지금까지 약한 돌에 붙여주지 마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약한 돌에 붙여주게 되면 돌과 돌들이 섞이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돌이 약할 때는 붙임보다는 모자 씌움을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격언도 예외가 있었는데요. 붙여서 상대방을 누르면서 외세를 얻을 수 있을 때는 붙임수가 좋은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신의 돌이 주변에 있을 때는 약한 돌에 붙여서 오히려 강력하게 공격을 해 나가야 될 때도 있는 법이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약한 돌에 붙여주지 마라. 지금까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을 땐 항상 붙임을 쓰셨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붙임보다 더 다른 좋은 공격 수단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 다원이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